싶습니다. 저도 사실 풍화쌤 말에 동의하는 게 이제 저희 모근에 대해서 모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아니 물론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까 뭐 그냥 센스하니까 뭐라면 그리스도인 중에 쓸데없이 이런 문제 괜히 열을 내고 정치 문제가 열을 내고 뭐 했나. 근데 내가 항상 요즘 느끼는 휴거가 왜 있냐,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저 있으면 휴거 오는데 왜 이렇게 이런데 현혹돼가지고. 사실 저는 세상에 어차피 이런 건 얼른 다 알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제일 가장 큰 문제,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데 현혹되냐고요. 핵심은 왜 자꾸 이런데 현혹돼가지고 주님에 의해서 한 번에 더 기도를 하고 말씀에도 한 번 더 보아야 될 시간에 엉뚱한 데 팔려가지고 이상한 생각에 빠지냐, 선동을 당하냐. 사실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이 러시아가 지금 왜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있냐 이겁니다. 저는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정상 국가고 우크라이나는 비정상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좀 멍청할지언정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도 징병제를 한다든지 평소에 대포를 많이 만든다든지 훈련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이거 뭐 군대를 뭐 싸움 잘한다고 나치 같은 놈들한테 군대 그 주도권을 막 주고 옛날 그 히틀러 당시 독일처럼 기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군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국민의 생각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게 우크라이나가 다민족 국가거든요. 친러계랑 우크라이나 그 월친 우크라이나계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거의 비율이 반반인데 정책 자체를 우크라이나계 중심으로 하면은 나라가 분단이 되지 그러면은 통합이 되겠냐고. 그런데 불구하고 얘들이 러시아 말도 쓰지 마라, 뭐 이것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계속 압박을 뭐 탄압을 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미래는. 근데 이걸 언론들이 다 숨기고 쉬쉬하면서 막 러시아 나빠요 이것만 하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자꾸 이 언론에 선동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용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게 왜 러시아를 미워하냐면 러시아가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옛날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물론 이제 정교라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다. 왜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이 자꾸 전쟁을 하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같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냐고요. 핵심은. 나도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미국의 문제도 중국에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중국을 미워하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빠진 그건 맞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서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든다, 이 세상이. 이거에 선동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이 관련해서 이제 시리아 내전 얘기에서 조금만 할게요. 이제 시리아 내전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서구 사회가 시리아 반군을 뭐 자유민주주의 헛소리하는데 이 반군을 지지했던 이유가 민주 독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시리아의 내막은 사실 간단한 게 시리아의 정치 구조를 알면은 이 사람들이 왜 독재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뻔한 거예요. 왜냐면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옛날 오스만 제국도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무대했어. 오스만 제국이.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2등 시민이고 일반 그 이슬람은 3등 시민과 4등 시민이었어요. 귀족이 1등, 왕족이나 귀족도 1등 시민이고. 그랬던 것처럼 시리아도 아까 말했죠. 시아파가 소수고 수니파가 다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조정이면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친 게 무슨 그러니까 이 소수가 다수 지배하려고 뭐 균형장에서 온갖 학살을 저지르고 탄압을 하고 막 이빨을 깐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다수인 수니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파를 다 통합을 해서 아주 공평하게 이 우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니까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시아파는 소수지만 어차피 수니파 짓고 해봤자 지들이 다수라고 우리 압제할 거 아니냐. 차라리 이렇게 차이고 소수인 시아파한테 충성을 맹세해서 똘똘 묻히면 우리가 이 다수의 압제부터 피할 수 있다 해가지고 특히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 아사드족을 지지한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전 국민의 10%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실질적으로 중동 최고의 기독교 우대 국가가 아랍권 중에는 진짜 이렇게까지 기독교 우대 나라는 시리아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실제 정부 요직에도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를 지지해야 되는데 이 언론들이 이빨을 까가지고 시리아는 독재적으로 나쁜 놈이 때려잡아야 돼, 민주주의를 한다니 막 하면서 순진한 미국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를 향해서 온갖 공격을 가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미국인 손에 의해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폭격하고 막 난리쳐가지고 무기 대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보기 그것 때문에. 그 하다못해 이 트럼프도 왜 쓰레기냐면 이 시리아 내전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 시리아 내전을 평화롭게 종식시켜야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트럼프를 자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진실의 눈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자꾸 이용당하고 있다. 이 마귀를 이용당하고 있다. 다른 건 그렇지만 이 시리아 내전 같이 심지어는 진짜 추잡스러운 게 이게 얼마나 이런 데 어처구니없는 거짓말하면 통포탄이랑 아주 악명을 무식을 핵심을 해줘요. 아니 무기 포탄이 없어서 드럼통에다가 화약 집어넣고 떨어뜨리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 무기야. 일반 폭탄 차라리 데이지 커터라든지 기어 폭탄이면은 이해를 가지. 그건 좀 데이지 커터나 기어 폭탄은 좀 악랄해요. 혹은 이제 집속탄. 그게 진짜 악랄한 무기지. 그게 왜 악랄하면 집속탄은 이게 폭발 능력을 높이려고 자탄을 살포하는데 그게 중에 20%가 지뢰가 되버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쓸데없이 민간인 피해가 심한 거고 데이지 커터는 진짜 무식하게 드럼통은 비교가 되게 무식하게 무기를 엄청나게 큰 폭탄이고 그 기압 폭탄은 일부러 폭발 직전에 그 기압물질을 둥지에 퍼뜨려서 그래서 폭발시켜가지고 사람 폐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식해버리죠. 아니면 백리탄. 이게 백리탄 문제가 뭐냐면 사람 피부에 딱 닿는 순간 이 물을 끌 수 없어서 칼로 도려낸다는 거예요. 아주 악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유명한 이제 네이팜탄 계열이죠. 그렇죠. 근데 통폭탄은 뭐냐면 돌을 써서 드랍 쪽에다 화약 넣고 파편 넣고 던지는 폭탄인데 일반 고폭탄이랑 다를 게 없는 무기가 뭔가 그렇게 대단하게 악랄한 무기라고 악랄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논리란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치는데 우리가 왜 다른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문제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한류가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핵심은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거예요. 중요한 사역에 우리나라가 이런데 핵심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걸 이제 윤석열 당선도 다연관이 당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로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와 다를 바 없는 중요한 선택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크라이나가 동국권을 선택할 거냐 서방을 선택할 거냐 그 선택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을 선택했잖아요. 그것이 국가 파괴의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막이 사람들이 답답한 게 그냥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 러시아 쪽에 붙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붙으란 게 아니라 중립국가로 남는 게 정상인데 어리석게도 서구 얘네들의 새치였다고 넘어가지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군사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비슷한 게 이제 중국에 붙을 거냐 미국에 붙을 거냐 이제 이거 갖고 자꾸 이제 지금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미국에 붙겠다고 공격을 떠들고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얘를 믿을 만한 걸 못하니까 냅죽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쿼드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쿼드에 가입했다고 많이 여러 번 보는데도 오히려 미국 쪽에서 쿼드 가입을 불가했어요. 안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미국도 눈치를 챈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애초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애초에 윤석열이를 이게 하나님께 세우신 거면 지금 우리는 경공운동할 때가 아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때 저도 많이 느낀 건데 자꾸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막 그 G7에도 가입하고 5IG도 가입하고 뭐 이런 식의 동향이 있었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나토랑 이제 무슨 정보 분석을 했고 러시아 동처럼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망국의 길로 가는 거다. 몇 번의 사람들이 강조지만 러시아에 붙으란 게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나토 사이에 완충지대로 남아 있어라. 이게 핵심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가장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가장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 중간에서 이제 서로의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은 엄청나게 이익이 극대화되고 서로 카드도 있고 그런데 왜 멍청하게 한쪽에 분다고 해가지고 이 사단 내고 온갖 손해를 드시고 쓰냐 이런 것처럼 진짜 생각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가 할 건 뭐냐 어느 쪽에 붙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제 서로 거래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이제 미래 대국으로 미국이나 중국 못지않은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유일한 기회다.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 있어. 근데 그것까지 바란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지금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는 거, 서구 열강이 하나가 되는 게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고 제가 잘못됐죠. 이미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의 진정 목표는 한류를 통한 세계 정규. 예. 이 마지막 때 마치 그 촛불을 꺼지기 전에 번쩍 이듯이 마지막 때에 이 우리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주님의 도구로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나라가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들이 찍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 여론이 어떠냐? 이 잘해야 25%만 그 우크라이나 편이고 나머지 75%는 서부 러시아 편이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래요. 바로 이 서구 열강이 내가 왜 서구 열강일까?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던 수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국가들이 예? 이 첫째는 당연히 역사적 원한도 있고 둘째는 그때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말 그때 초기에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연전준비하고 좀 있으면 러시아 망한다. 러시아 다음에 중국 차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는데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이 서구 열강이 다시 강력한 힘을 얻고 세계를 다시 그렇게 식민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다시 옛날에 좀 노예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